안녕하세요. 미추홀 노인복지관 수지침 강사 손귀임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갑상샘 질환은 목 앞쪽 물렁뼈 주변에 있는 방패 모양의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발생하는 그러한 증상입니다. 그 목 앞쪽 주변 여기 보면은 요 가운데서 양쪽으로 이렇게 그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기능 저하증이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또 기능 저하증은 적게 분비되어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호르몬이 적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상샘 호르몬의 분비 부족으로 인해서 말초 조직의 신진대사가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갑상샘 호르몬의 결핍 상태가 생기는 것이에요. 또 갑상샘 암 이외에는 생명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남성보다 여성에게 특히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대략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1대5, 남자가 한 사람이면 여성은 5명, 또 1대6, 남자가 한 명이면 여성은 6명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만 20세 성인이 되고 나서 발병이 됩니다. 그리고 4, 50대의 사람들에게도 많이 발생하고요. 특히 노령화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60세 이상에서도 가벼운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갑상샘 기능 저하증의 원인은 이상이 있는 부위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1차성으로 가장 흔한 원인은 자가 면역성 갑상선염으로 이 중 대부분은 갑상선종을 수반하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대한 증상입니다. 증상으로는 첫 번째 대사 증후군이 있는데요. 갑상선이 부족한 경우,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에 온몸의 대사 기능이 저하되어서 기초 대사율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체중이 증가하고 식욕이 감소됩니다. 갑상샘 저하증의 특징은 식욕이 감소가 되는데도 체중은 증가하는 그러한 증상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저하증은 추위를 잘 느끼게 됩니다. 또 신경 근육계에 이상이 있는데요. 근육통이나 감각 이상, 근쇠약감,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정신집중 장애의 증상이 있습니다. 또 심혈관계 증상이 있는데요. 서맥, 맥이 서서히 뛰는 것을 서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비대, 심장이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고혈압의 증상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또 호흡기에 이상이 생기는데요. 호흡이 느려지고 얕아지며 저산소증과 과탄산 혈증에 대한 호흡 반응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위장관에도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위장관 증상이 감소하고 변비가 옵니다. 또 내분비에 증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여성의 경우에는 아까 20대에서 40대에서도 많이 생긴다고 했죠.
예,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양이 증가하고 무배란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피부에도 증상이 생기는데요. 손가락으로 눌러도 들어가는 자리가 생기지 않는 그러한 부종이 나타납니다. 피부는 차갑고 거칠고 머리카락도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이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탈모의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 부족으로 인해서 말초 조직 내에 갑상선 호르몬의 결핍 상태가 초래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또 갑상샘 기능이 저하되면 추위에 민감해지고 극심한 피로와 전신 쇠약, 또 체중 증가, 부종, 몸이 붓는 것을 말하죠. 또 기억력 감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비가 생기고 맥이 천천히 뛰고 또 근육통이 생기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치료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갑상샘 기능 저하증의 치료법에는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이상 때문에 환자의 대부분이 장부의 부조화로 인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가 발생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지침 요법에서는 병명에 관계없이 장부의 허실 기능만 조절해주면 여러가지 증상이 저절로 해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도 중요하고 병원 치료도 꼭 받으셔야겠지만 그 이외에 수지침으로도 꾸준히 관리하시면 증상도 정상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병은 특별히 완치된다는 것보다는 증상이 완화되고 또 병의 진행을 막는 것 등에 중점을 두고 치료하는데 의외로 효과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지침으로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치료하는 그 처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A6은 3초짜리고요. A6이 3초. 또 A8은 배꼽이고요. A12는 위장이고요. A16은 심장입니다. 또 A20에서 여기 A20에서 24까지 이 부분이 목의 자리이고요. 또 A2에서 6에서 10까지 이 부분은 위기맥이에요. 그리고 갑상선의 자리입니다. 이의 자리는 위의 기맥이고 갑상선의 자리예요. 갑상선은 위장으로부터도 오기 때문에 같이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왼쪽 그림을 보시면 IE라고 있죠. 여기 IE 손톱 밑에 여기 IE 부분, 이 부분과 여기 손바닥, 가운데 손가락 8번 이 자리는요, 맥상을 조절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꼭 추가해 주셔서 맥을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A30은 머리 부분이신 거 아시죠? 네, 이 부분도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245번 여기 위기맥의 오수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과 여기 D, 아까 변비가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이 D1 부분, 여기가 대장입니다. 대장 부분, 여기랑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손바닥에 보시면 2에 21번, 22번, 24번. 여기는 22번은 위장이고요. 21번과 24번을 같이 해주시면 이 갑상샘 치료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숫자도 많이 적어져 있고 이렇게 치료하는 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이 자리들을 치료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자리가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손바닥과 등 부분을 지압봉으로 많이 자극을 해 주시면 지금 말씀드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다 이렇게 지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이 불편하실 경우에는 병원 치료를 받으시면서 수지침 요법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건강하세요. 네, 수지침 강사 성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